와신상담 앤드 이종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와신상담이다. 섭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맛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속뜻은 복수를 위해 각오를 다지고 패배와 굴욕의 통한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세를 가리킨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리선샹의 역사소설로 전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는 월나라 공주 개환이 오나라로부터 달아나 월나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시아버지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뒤였다. 약소국이던 월나라는 오나라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공주를 오나라로 돌려보낸다. 국경을 넘던 공주는 경계석에 머리를 박고 자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한다. 이런 와중에 오왕 함녀가 월나라를 공격하여 전쟁을 벌인다. 함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병사하고 만다. 함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부차는 선왕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장작 위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자며 방 앞에 사람을 세워두고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라고 외치게 한다. 이런 독한 각오로 복수의 칼을 갈던 부차는 곧 월나라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다. 회계산으로 도망쳤던 월왕 구천은 회계산의 치욕을 결코 잊지 못한다. 구천은 이를 계기로 방 안석가래에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거나 눕거나 항상 이 쓸개를 핥으며 패배와 굴욕의 쓴맛을 되씹으며 복수를 준비한다. 인고의 세월을 보낸 구천은 20년 후 다시 오나라를 공격해 오왕 부차에게 승리를 거두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제후의 반열에 오른다. 이때 경국지색의 미모를 지닌 서씨의 미인계가 등장한다. 서씨가 찡그린 얼굴을 흉내내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자 못생긴 여인들도 따라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 효빈이다. 당시 서씨는 3년 동안 도성에 머물며 노래, 춤, 화장법, 걸음걸이 등을 익힌 후 부차에게 바쳐졌다. 본래 서씨는 구천의 책사였던 범녀의 여인이었으나 미인계를 위해 부차에게 가게 된다. 속설에는 오나라가 멸망한 후 다시 범녀에게 돌아갔다고도 전한다. 오나라에는 상국으로 오자서가 있었다. 본래 초나라 사람이었으나 아버지와 형을 잃고 오나라로 오게 된다. 그는 손자와 더불어 함녀왕을 도와 부국 강병을 이루고 초나라를 정복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정복한 초나라에서 오자서는 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주검에 채찍질을 하며 통환을 풀었는데 이를 굴묘편시라고 한다. 사기를 썼던 사마천의 한도 이 오자서에 못지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 궁형을 당하는 고통을 겪은 사마천처럼 오자서도 끝내 부차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결을 강요받는다. 자신의 처지가 궁박해지자 아들을 제나라로 보내 친구 표씨에게 맡겼다. 아들의 이름을 왕손으로 고치고 평민의 신분으로 오씨의 제사를 보존하게 했다. 그러자 간신백비는 국내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니 외부의 제후들과 사귄다. 마음속에 깊은 앙심을 품고 있다. 는 등에 혐의를 씌워 총루라는 검을 보내 자결하게 한다. 그는 유언으로 내 누나를 뽑아서 오나라 동문에 걸어놓고 시신은 가래나무 아래 묻어달라 고 했다. 반드시 월나라 군사가 쳐들어올 것이니 자기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겠다는 뜻이며 무덤에서 자란 가래나무로 오왕을 묻을 관을 짜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오왕 부차는 격노하여 오자서의 시신을 말가죽 자루에 싸서 강에 버렸다. 그러자 오나라 백성들이 시신을 강에서 건져내 오산에 묻고 그 산 이름을 서산이라 고쳤으며 강 이름도 서강전 단강이라고도 불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결국 오자서의 예언대로 오나라는 월나라에 병합되었고 부차는 죽어가면서 오자서의 조언을 배간시했던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죽은 후에 오자서를 볼 면목이 없다며 시신의 눈을 가려달라고 부탁한 뒤 자결했다고 한다. 오나라에 오자서가 있었다면 월나라에는 명제상 범녀가 있었다. 그는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킨 1등 공신이 된다. 오나라가 멸망한 뒤 친구였던 문종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 구천은 장경 우회의 상을 가진 사람이요.
고난은 함께할 수 있어도 부귀는 함께할 수 없소. 날랜 토끼가 죽으면 좋은 개가 삼키고 높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이 쓸모없어지며 적국이 무너지면 모신이 죽는다 했소. 그러니 재빨리 월나라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고 자신은 미련 없이 월나라를 떠난다. 그러나 문종은 머뭇거리다 남아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다. 이것이 와신상담, 즉 월왕구천에 얽힌 이야기의 대강이다. 여기에서 최고의 명장면이라 여겨지는 하나를 소개하며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부차가 범녀에게 자기 밑에서 일해줄 것을 권하자 명철보신의 화신 범녀가 사양하며 구천을 섬길 수밖에 없는 명분을 밝히는 장면이다. 부차가 말하였다. 현명한 여인은 망한 집안에 시집가지 않는다 했소. 또 현명한 신하는 도의를 모르는 군주 곁에 머물지 않는 법이요. 과거의 원한을 문제 삼지 않을 터이니 범녀의 재주를 제세구민에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은덕을 저버리는 셈이 아니겠소? 과인의 신하가 됨이 어떠하오? 범녀가 답하였다. 부차대왕, 패장이 감히 어찌 입을 열겠습니까마는 만국의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범녀는 구천대왕의 신하된 자로 대왕이 오나라의 죄인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국왕이 타국의 죄인이 된 것만으로도 소신 범녀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둘째로 옛 성인의 말씀에 따르면 주군이 심려하면 신하는 치욕을 겪고 주군이 치욕을 겪으면 신하는 죽음을 감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허나 저는 죽지도 못한 채 이리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말할 나위도 없이 철저히 패배한 파렴치한입니다. 이에 또다시 권력을 조차 변절한다면 이 한몸 파라벨을 불리는 대역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차대왕, 소인이 은혜를 모르거나 세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고자 함이 아닙니다. 범녀의 이 더러운 이름이 오나라의 조정을 더럽힐까 염려될 뿐입니다. 와신상담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지혜가 넘쳐 흐른다. 굴욕과 모멸 속에서도 복수를 위해 평생을 연마했던 옛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된다. 목표를 품고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담금질하며 일념으로 대업을 이루어가는 것, 그 속에서 삶의 묘미와 천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